네, 안녕하세요. 유노바 장진우 선생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곧 있으면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물리 과목에 대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물질의 자기적 특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안 그래도 자기장 어렵죠? 안 그래도 전자기 유도 어렵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풀이 스킬까지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문제까지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학원을 다니지 않고서 이 물리를 잘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자습으로는. 근데 학원을 다니자니 너무 비싸죠. 그래서 쌤이 이렇게 깔끔하게 실전 개념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거 강의 보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번 교재는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물리 1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특강 26학년도 교재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물질의 자기적 특성, 요 파트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그 다음 뒤쪽에서 보겠지만, 전자기 요도가 들어있는 테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기장이죠. 자, 자기장을 누가 만든다? 전류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장은요, 이제 얘는 자석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개념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자기력에 대해서 먼저 봐볼게요. 자, 자기력은요,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자, 이거 초등학교 과학 시간 때 다 배우죠. 자석끼리 힘 하면서. 예를 들어서 NS 그리고 NS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서로 뭐냐? 가까이 있는 극을 보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극을 보게 되면은 S하고 N은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다? 가까이 있는 극이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N이 있을 때는 이제 N과 S가 가까이 있는 거니까 서로 인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게 NS, SN. 자, 이때는 S하고 S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청력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자석이 멀어지면은 자기력의 크기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매미자석 써본 적 있죠? 그래서 너무 옛날인가요? 매미자석을 일정한 거리 안쪽에 갖고 와서 이렇게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붙으면서 매미 약간 우는 소리가 나죠. 그러다가 얘네들을 일정 거리에서 떼어내요. 그럼 자기력의 크기가 약해져서 서로 접촉을 아예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미 자석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자석은요, 쌤이 NS로 썼죠. 자석은 항상 쌍극으로 존재를 해요. 다시 한번 보다. 자석은 쌍극으로 존재를 한다. 홀극으로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N극 따로, S극 따로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자석은 주위에 뭐를 만드냐? 요 바로 아래에 있는데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자기장. 그래서 이 자석 주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침반 사가지고, 나침반은 이제 N극과 S극이 있죠. 그래서 나침반을 요 주위에다가 놓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 나침반이 구성이 되냐. 자, 여기서 색칠되어 있는 게 N극이고 연한 게 S극이에요. 그리고 나침반의 N극은 어디를 가리키냐? 자기장의 화살표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장 벡터니까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자기장의 화살표 방향을 뭐가 가리킨다? N극이 가리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들을 무한히 반복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요, 요 아래와 같은 자기력선 그래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선 이름이 뭐다? 자기장선이 아니에요. 자기력선이에요. 력선. 쌤도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선의 이름이 뭐다? 자기력선이다. 어떤 실험을 무한히 하면 요 실험을, 위에 있는 실험을 무한히 해보면은 요런 선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성질을 한번 보자면은요, 자, 이 임의의 영역을 우리가 네모를 쳤을 때 이 공간은 무조건 뭐를 만들어야 되냐? 이제 수학적인,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지만 대학교 가면은 폐곡선이라고 배워요. 폐곡선을 만들어야 돼요. 폐곡선. 그래서 close, 닫혀야 돼요. 닫힌 공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요. 내부에서는 여기서 중요해요.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이냐? 바로 이제 뒤쪽에서 볼 전자기 유도, 솔레노이드에서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솔레노이드 내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력선은 뭐다? 아까 전에 요 자기장의 방향들을 다 연결을 해 놓은 거다.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이다. 그리고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자기력선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점에서 어떤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뭔지 알죠? 접선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요 위쪽에 있는 점하고 아래쪽에 있는 점은 뭐예요? 서로 자기장 방향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위쪽하고 아래쪽은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하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아래 자기장 방향 동일하고 왼쪽 오른쪽 자기장 방향 전부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은 동일성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특징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폐곡선이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진다. 그리고 자기력선은요, 서로 교차하거나 그리고 도중에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 그림 보면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자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바로 그 점에서의 어떤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성질, 자,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적을 임의로 잡아볼게요. 2차원 면적.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면적으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는 선 하나만 통과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정말 많이 통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면적을 잡았을 때 이 자기력선이 개수가 많이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면적을 잡았는데 이 통과하는 선의 개수가 여기는 1개, 여기는 5개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오른쪽에는 OB,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어떤 임의의 면적을 준 다음에 선이 몇 개를 통과하는지 정보를 준다고 하면은 선이 1대5야. 선의 개수가.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1대5가 돼서 BOB가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석 주위의 자기력선 넘어가 봐볼게요. 자, 아까 전에는 한 개의 자석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두 개의 자석에 대해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극 사이에는 아까 NS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NS 이럴 때는 서로 좋아하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분포하고 같은 극 사이에는 서로 싫어하니까 서로 미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분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쌤이 그래서 요 아래다가 조금 해석을 해놨는데, 그래서 서로 좋아해. 다른 극이면은 인력이어서 서로 있는 어떤 실이 있는 거야. 중심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제 사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왼쪽에 S, 오른쪽에 N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면은 N과 S는 뭐예요? 서로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잖아. 좋아하죠. 좋아하니까 서로 있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거야. 있는 선. 그래서 중심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선이 있다.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중심선이 있다. 자, 그 다음에 N극과 N극이야. 그러면 서로 여러분 좋아요. 특히 남고 지금 물리 보는 애들이 좀 남자애들 많겠죠. 여러분 남고에서 덩치 큰 애가 내 옆에 앉아있어. 그럼 좋아해, 싫어요? 어이 뭐야 더워 죽겠는데 절로 가 약간 이러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서로 이런 연결된 선이 없는 거죠. 근데 S극 여고 쌤은 남고 졸업해서 잘 모르겠지만 옆에 여자애가 화장품을 너무 이제 좀 냄새가 세. 그래서 아우 좀 절로 가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돋보기 자석의 발견과 특징.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석은 자철석, 마그네틱이라는 광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마그넷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고대 마그네시아 지방에 많이 분포한 자철광으로 인해서 이 지방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석은 아무리 작게 쪼개도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나타나며 N극 또는 S극만 갖는 자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그래서 쌍극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이제 우리 쌤이 아까는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장은요, 자석이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전류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석도 나오고, 전류도 나와. 뭐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는 바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뭐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은요, 이 도선 주위에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구리 도선에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엄지를 전류 방향에다가 설정을 하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쑥 감아요. 쑥 감아요. 그럼 요게 바로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동심원, 그래서 땡글땡글한 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 공식이 뭐냐? 사실 공식이 중요한 건데 공식은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이 공식을 봐봅시다. 그래서 이건 대학 물리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직선 도선이 만드는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이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I 곱하기 2파이분의 뮤 제로다. 그래서 뮤 제로는 이거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에요. 진공에서의 투자율.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요. 그다음 파이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3.14 있죠? 3.14. 네, 요거는 3.14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거리가 2배가 됐어. 그러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됐어. 그러면은 그 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2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자기장의 방향. 직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면, 그쵸. 전류를 오른손의 엄지, 그리고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이다.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뭐다? 전류의 방향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이 뭐다?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돋보기, 지구 자기장 영향. 자, 이거는요, 여러분 돋보기 치고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험으로 정말 많이 나와요. 이따가 우리 수능 특강 예제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림 가하고 나는 나와 같이 직선 도선을 남북 방향으로 놓고 도선의 전류를 북쪽으로 흐르게 하면은 가의 직선 도선 아래에 놓은 나침반의 닫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회전했죠. 그리고 나의 직선 도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침반을 위로 둘 때와 아래쪽에 둘 때 회전 방향이 뭐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나 상황 준 다음에 이 나침반을 아래에 뒀을 때하고 위에 뒀을 때 회전 방향이 동일하다라고 나오면 오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성질, 전류의 세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가변 저항의 값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도선과 이 나침반 사이의 거리를 짧게 하게 되면은 이 회전하는 각도가 더 크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직선 도선 위에 나침반을 놓은 경우 요것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 나침반을 요 전류의 위쪽에다가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침반은요. 잘 보면은 지구 자기장이 Y축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도선이 만드는 전류는 오른손을 감아보면은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법선에 대해서 이루는 각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요 세타인데 요게 바로 법선과 이루어야 돼요. 법선. Y축과 이루는 각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의 굴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스넬 법칙을 쓸 때도 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냐? 지구 자기장 X분의 그 다음에 Y 전류 자기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공식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자료 살펴보기,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쌤이 아까 말한 실험이 요 실험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교재 천천히 읽어보고 여기서 결과만 아까 쌤이 한번 말해주긴 했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자,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나침반 자침의 회전각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도선과 나침반 사이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나침반 자침의 회전각이 감소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나침반 자침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결과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뭐냐, 이렇게 쌤 지금 들고 있는 펜처럼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결국엔 공대 가면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려면은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직선 전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냐,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구리선을 구부려서 뭐를 만든 거야? 원형 전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형 도선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전류를 흘린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볼 거냐? 정가운데에 대해서 어떤 자기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작은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얘가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전류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금 어떤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의 모든 방향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요 내부에는 뭐가 돼요? 모든 새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보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보강된 이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비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전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보다 얘는 파이배만큼 커요. 크다. 그래서 E 뮤제로 곱하기 R분의 I. 그래서 R은 반지름이고 I는 전류의 세기예요. 전류의 세기. 그래서 이 원형 도선에 요 전류의 세기가 2배만큼 커진다고 하면은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배만큼 커지고요. 그다음 거리가 2배만큼 커진다고 하면은 이 중심에서의 이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이제 보면은 요 정 가운데에서는 NS가 요렇게 지금 자기장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은 전류가 요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오른손을 감으면은 요 정가운데에서는 자기장이 요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은요. 요 내부에서 자기장은 최소의 자기장이에요. 최소. 왜냐면은 얘는 요 내부에서 임의의 점을 아무데나 찍더라도 정 가운데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최소의 자기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제 모든 자기장이 합성을 이루다 보니까 0이 되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원형 도선의 정중앙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향하게 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주는 방향이다. 자, 그리고 과학 돋보기 두 원형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의 세기가 같은 두 원형 도선 A하고 B에 의한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 A하고 B가 II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A가 만드는 걸 B0, 그리고 방향은 뭐예요? 오른손 감으면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0가 되고요. 그다음 도선 B는 거리가 2니까 요걸 2로 나누면 2분의 1 B0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B0죠. 그래서 두 놈 더하면 합성 자기장은 2분의 3 B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선 A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됐으니까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지금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B0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도선 B는 여전히 마이너스 1 B0죠. 자, 그랬더니 더하면은 플러스 2분의 1 B0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그냥 덧셈 뺄셈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요 X하고 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는 표현일 건데요. 그래서 X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점은 뭐냐,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솔레노이드는 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봤는데 그 원형 도선을 차곡차곡 몇 개? N개를 쌓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솔레노이드다. 그러니까 계속 변형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받고 그다음 요 놈을 휘어가지고 원형 도선을 만들고 그다음 요 놈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솔레노이드로 넘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요,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요, 요 내부에 대해서 바라볼 거예요. 다시 한번 솔레노이드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해서 바라보겠다?
내부에 대해서 바라보겠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는 하나의 자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도선에 대해서 전류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아보면은, 엄지를 감으면은 왼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쵸? 왼쪽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자, 근데 내부에서는요, 쌤이 아까 전에 자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부에 대해서는 S에서 N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 S극이고, 그 다음에 왼쪽이 N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치환할 수 있냐? 하나의 자석을 보자면 NS 요런 자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자기장, 외부 자기장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게 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제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요 내부에 있는 소용돌이 말고는 그 외부에 대해서는 진짜로 요 NS 자석하고 완전히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뭐 솔레노이드에다가 오른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엄지로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한 점 딱 잡고서, 한 점을 딱 잡고서 그 점에 대해서 오른손을 감아 보는 거를 쌤은 추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냥 뭉뚱거려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했던 방법론대로 한 점에 대해서 오른손을 감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 요 솔레노이드는 공식이 뭐냐? B는요 투자율이죠. B는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전류의 세기 곱하기 N. 요거는 촘촘함의 밀도예요. 다시 한번 N이 뭐다? 촘촘함의 밀도. 자, 그래서 N은요, 이거는 이제 길이가 있겠죠? 길이분의 감은 횟수예요. 감은 횟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m에 몇 번을 감았다? 10회를 감았다. 그러면은 N은 얼마예요? N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 자, 이제는 아까 전에 만든 솔레노이드를 조금 더 이용을 할 건데요. 자, 이때 아까 전에 만든 솔레노이드에다가 중심에다 뭐를 넣을 거냐? 철심이라는 걸 넣을 거예요. 철심. 철심. 자, 그래서 철심은 어떤 놈이냐? 얘는 강자성체예요. 자석이에요, 자석. 여러분들 그래서 문방구에서 이제 자석 사면은 자석 뭐예요? 철로 만들어놨죠? 딱딱하죠? 그래서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자석의 성질을 더 세게 갖게 한 것을 말한다. 전자석. 그래서 이 전체를 뭐냐? 솔레노이드 플러스. 전자석은 뭐다? 솔레노이드 플러스 철심을 의미를 합니다. 요 세트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전자석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구 자석과 달리 전류의 세기를 조절해서 뭐를 바꿀 수 있다?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석의 극도 반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유용한 녀석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산업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석 기준기 보면은 고철을 이렇게 잡았다가 뗐다가 이러죠. 그러려면은 이제 강자성체 효과가 유용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스피커도 있고요. 자기 부상 열차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자석은 결국엔 뭐냐? 얘네들은요, 전류를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전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석을 사용함으로 힘이 보다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 전동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도 나와요. 모습이 똑같아. 발전기도 나와요. 그래서 전동기는 뭐를 하는 거냐? 전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다. 전동기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탁기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아니면 퀵보드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 그래서 이게 전동기의 사용처가 되고, 발전기는 뭐냐? 여러분들 풍력 발전기 봤죠? 그래서 이거 모터를 돌려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발전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전동기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얘는 시험 자체에는 많이 안 나오고, 뭐가 많이 나온다? 똑같은 요 아래와 같은 형식에서 발전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따가 우리가 전자기 유도, 요거는 전자기 유도예요. 전자기 유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는 뭐다? 전류의 자기작용이다. 자기작용이다.
여기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로 어떤 점이 다른지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무슨 원리냐? 자, 여러분들이 사각도선을 설치해 둔 다음에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을 설치해 둔 다음에 이러면은 이 사각도선은 회전을 하지 않고요. 이때 이 사각도선에 우리가 아까 뭐를 쓴다 했죠? 돈을 써서 전류를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류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은 이 사각도선은요, 뭐를 받냐? 자기력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 공식 교육 과정을 넘어가다 보니까 공식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요 F의 크기는요, BIL 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몰라도 되고요. 자, 아무튼 자기력을 받아서 얘가 뭐를 한다? 계속 회전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력을 받아서 회전을 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온다? 발전기가 나온다고요. 발전기. 전기 만드는 놈이 나와요. 유도 전류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자기 선속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기력의 크기.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많을수록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크다. 자, 그래서 전동계 이용. 아까 쌤이 말했죠. 힘도 있고 회전도 있고. 선풍기, 세탁기, 믹서기, 진공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보면 윙 이렇게 돌죠. 다이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 이렇게 모터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모터 돌아가서 이제 끌리죠.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있죠. 전동 열차 앞에 칙칙폭폭 하면서 바퀴 굴러가죠. 네, 그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아예 다른 거,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한 다양한 예. 그래서 자기 공명 장치 MRI가 있고요. 그다음 하드 디스크 HDD가 있고요. 그다음 토카막이 있습니다. 토카막은 이제 솔레노이드를 구부린 이러한 상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RI 먼저 보면은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드 디스크 헤드의 코일, 이거 쌤 때 2017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요즘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의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플래터에 뭐를 저장한다? 정보를 저장한다. 헤드에 여기에 뭐가 있다? 코일에 전류를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로 하면은 이 플래터에서 정보를 뭐한다? 저장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토카마 도넌 모양의 장치로 강한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된 이제 뭐를 가둔다? 플라스마를 가두어 둔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물질의 자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성. 이거는 줄임말이에요. 자기적인 성질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자성은 뭐다? 물질이 가지는 자기적인 성질이다. 자, 우리 앞에서 뭐 봤어요? 이제 전기적인 성질 봤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왜? 물리는 보니까 대칭성의 학문이니까. 자, 그래서 물질의 자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부의 전자의 운동은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다?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에 따라서 물질의 자성이 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물질이 가지는 자기적인 성질,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다?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운동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되는데, 자, 전자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원운동을 하죠? 바로 원자핵에 대해서 이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임의의 궤도가 아니죠. 일정한 궤도를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자가 예를 들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때 생기는 이 자기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궤도 자기 모멘트라는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보다 궤도 자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그래서 전자는 이제 여러분들도 가만히 공부하라고 하면은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계속 막 돌아다닐라 그러죠. 그래서 전자도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도 회전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겠죠. 전류의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오른손 감게 되면은 아래가 N, 위가 S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형성된 이 자기장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스핀 자기 모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 자기화, 자화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자화는 정확하게 뭐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 내부의 원자가 나타내는 자기장의 배열이 바뀌어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물질의 자성. 자, 자석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을 어떤 성? 강자성이라고 부르고, 자석에 약하게 끌리는 성질을 상자성.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는 거를 깨끗한 상태의 물질이 강하게 끌리면 강자성, 약하게 끌리면 상자성, 진짜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석이 약하게 밀리는 성질을 반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 돋보기,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대부분의 물질에서는 전자의 궤동 운동에 의한 자기적 효과는 0이거나 매우 작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요거 있죠? 요거는 거의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중점적으로 봐냐?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을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전자를 갖는 원자에서 전자들은 대개 반대 스핀을 갖는 것과 쌍을 이루며 자기적 상쇄 효과가 된다. 그래서 어떤 놈은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반시계로 회전을 해. 반시계. 근데 어떤 놈은 이제 쌍을 이루면서 시계로 회전을 해요. 그럼 요 두 놈이 만든 자기장이 뭐가 된다?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상쇄가 되는데, 그러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원자에 의해서 강자성이나 상자성이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체의 종류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강자성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자성은 뭐냐?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비율이 높으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성을 오래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만약에 우리가 자기장을 오른쪽으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때 빨간색은 깨끗한 강자성체를 냅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모양이 되냐? 외부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과 동일한 방향이 된다. 그래서 동일 자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은요, 자기장을 없애도 자화를 유지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강자성체는 어디다 쓰냐? 자석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다, 강자성체는 자기장을 없애도 자화를 유지를 한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시로는 철, 코발트, 니켈 등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그래서 뭔가 구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구역을 자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구역. 그래서 나하고 같은 편만 있는 거예요. 같은 편만.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자기장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방향의 구역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 구역들이 배열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자기화된 상태를 강자성체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로 넘어가 봐볼게요. 자, 상자성체는 강자성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요. 자, 상자성체는요, 똑같이 강자성체하고 동일하게 동일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뭐가 차이점이냐? 바로 자기화를 없애면은 자화가 바로 사라진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강자성체하고 차별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자성체의 예시로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산소 등이 있어요. 그래서 종알마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산소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원자가 나타내는 자기장이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자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규칙하게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서 자성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NS를 걸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뭐가 생겨요? 스핀이라는 게 생기겠죠. 혼자서 스핀을 걸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된다?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되더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방향이 흐트러져서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자성체하고 상자성체를 분별을 할 때 강자성체는 자기 구역이 있고요. 상자성체는 보다 원자 각 개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은 말 그대로 구역이니까 센 놈이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한 놈에 대해서만 볼 거니까 약하게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세 번째로는 반자성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각 원자들의 총 자기장이 얼마다? 0이고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아래 그림 보면은 SN, SN을 뒀을 때, 자,
이제 얘는 방향이 뭐가 된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SN이었죠? 이번에는 NS로 이제 자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을 없애면은 자화가 바로 사라진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보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원자가 나타내는 자기장은 다 합쳐서 얼마다? 총 0이다. 자,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가 일어나고요. 이것도 원자 각 개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왜냐면 약한 거니까 그룹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자료 살펴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실로 매달아 스탠드에 고정시킨 다음 네오디듐, 요거 엄청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에서 A를 관측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BC로 바꾸어서 과정을 보겠다. 자, 그래서 A는 강하게 끌리니까 강자성체고, B는 자석이 약하게 끌리니까 상자성체고, C는 약하게 밀리니까 반자성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가 어떤 물체인지 알았고, 요 상태에서 A하고 B, A하고 C, B하고 C를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자기력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는요, 이제 A는 강자성체니까 얘는 완전히 자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A하고 B는 지금 인력을 받고 있고, A하고 C는 반자성을 받고 있고, 청력을 받고 있고, B하고 C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자석이 아니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구역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강자성 물질이 강하게 자기를 띠게 되는 것은 자기구역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구역이란 그림에서 수백만 개의 원자 자석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자석을 형성하게 되는 작은 단위를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 작은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6번 자성체의 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성체는 이제 말 그대로 힘이 강해야 되죠. 그래서 끌어내는 힘, 전자석.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전자석에는 뭐가 쓰인다고요? 강자성체가 쓰이는 거죠. 그리고 고무자석, 요것도 붙을 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액체 자석,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도 이제 전부 다 뭐가 쓰인다? 자성체가 생긴다 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 유도 이제 악명이 높죠. 굉장히 어렵다고 쌤이 이것도 이제 쉽게 좀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선속의 정의는 뭐냐? 자기선속은 이제 파이 B 이렇게 파이에다가 이제 PHI에다가 I에다가 이제 라지 B를 붙여서 쓰고요. 자, 그리고 이 파이 B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고등 과정이니까 뭐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데 대학교 가게 되면은 자기장에다가 내적하고 그다음 면벡터, 그래서 BS 코사인 쓰다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건 이제 아래 그림 보면서 쌤이 조금 이따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겠고, 그래서 자기선속은 자기다발이라는 의미이면서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WB, 웨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자기장의 세기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뭐냐?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임의의 면적 S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가 뭐다? B 곱하기 S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2고 자기장의 값이 4야. 자, 그럼 파이는 얼마야?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단위는 뭐다?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름이랑 똑같죠? 네, 테슬라. 그래서 1테슬라는 뭐다? 지금 자기장은 파이 나누기 S니까 파이가 웨버였죠? 웨버 나누기 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뭐냐?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이제 사실 코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직선 도선, 이렇게 원형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원형 도선, 그리고 이 원형 도선에 통과하는 어떤 자기장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장을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B만큼 주다가 뭐 3B만큼 이렇게 자기장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화할 때 이 원형 도선에는 뭐가 생기냐? 전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전류를 그냥 전류 말고 유도 전류라고 부를 거예요. 유도 전류.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다? 자기선속이 변화할 때 코일에는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 볼게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이 유도 기전력 생기는 거. 유도 전류가 뭐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흐르는 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유도 실험은 아직 안 봐도 되고 뒤쪽에 넘겨서 전자기 유도와 자기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석을 접근시킬 때 이 솔레노이드에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N극이 다가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스텝 1으로 힘으로 N과 S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NS가 다가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방 안에 부모님이 들어오면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N으로 다가오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위쪽이 N극이 되고요. 아래쪽은 S극이 됩니다. 싫잖아요. 밀고 싶죠? 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오른나사로 전류 방향을 찾자. 자, 그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는 건데, 내부에서는. 자, 그럼 오른손을 감아 보면은 전류 방향은 AG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극이 멀어질 때도 봐볼게요. 자, N극이 멀어져. 그럼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떠나가.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잡고 싶죠? 그래서 새벽에 뭐 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N극이 멀어지면은 솔레노이드 위쪽은 S극이 되고, 그럼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은 아래 방향이 되니까 이제 아래 방향이 돼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전류 방향은 BG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극이 접근할 때도 S극이 다가와. 그럼 위가 S가 되니까, 그쵸. 싫으니까 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돼서 오른손 감게 되면은 BG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극이 멀어져. 그럼 솔레노이드는 잡고 싶으니까 위쪽이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AG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N극이 접근할 때하고 멀어질 때 이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잡아당기는 요 힘의 방향은 뭐냐? 자, 솔레노이드가 이 자석을 뭐를 해요? 위쪽으로 밀죠. 그 다음에 N극이 멀을 때는 아래로 잡고요. 그 다음에 S극이 접근할 때는 접근하니까 위로 밀고요. 멀어질 때는 아래로 당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도전류 방향은 N극이 접근할 때하고 멀어질 때가 반대고, 그 다음에 N극이 접근할 때하고 S극이 접근할 때는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자료 살펴보기. 자, 그 다음에 3번 패러데이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이제 요 공식을 지금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아까 전에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되면은요. 자, 그래서 요 V 값은 얼마냐? 렌츠 법칙에서 자연은 변화를 싫어를 하는 게 렌츠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렌츠 법칙이 뭐라고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렌츠 법칙이다. 그 다음에 N은 감은 횟수이고, 그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츠 법칙을 사용해서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일정한 속력으로 통과하는 도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은 어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도선이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유도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는 거야. 자, 이게 왜 위쪽으로 흐르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요. 자, 원래 원리가 뭐냐? 자, 도선이 오른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도선은 이제 변화를 안 좋아하니까 도선에는 나오는 자기장이 이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도가 되는 거야. 이게 유도가 돼요. 왜냐면 자연은 변화를 안 좋아해. 변화를 싫어해. 자, 그래서 요 유도 자기장에 대해서 오른손을 감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빨리 볼 수 있냐? 자, 도선이 영역에 들어갈 때는 요거를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 자기장이 요 면에 대해서 나오는 방향, 이번엔 들어가는 방향이죠. 아무튼 나오는 방향일 때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놈의 곱셈을 했을 때 시계 방향은요, 이제 양의 값이 되면은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우리 상식의 이제 통념에 맞으니까. 자, 그래서 요 아래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이제 요 도선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이 지금 X죠? 마이너스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유도 전류는 반시계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 그림으로도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자기장은 마이너스고 운동 방향도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곱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내부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선속이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운동을 할 때도 전부 다 전류가 발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는 이 유도 전류의 세기,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공식이 뭐냐, V는 이제 렌츠 법칙하고 n 값을 1로 바꿔버리면 d파이 b 나누기 dt가 되는데, 파이 b는요 이제 요게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bda 나누기 dt로 수정이 돼요. 자, 근데 이 da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는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a라는 거는요, 이제 요 da는요, 요 도선의 길이 l하고 그 다음에 dx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v는 b 곱하기 l dx 나누기 dt가 되니까 요 blv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보다, 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압은요, v는 blv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2초일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전류의 세기. 자, 그러면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류의 세기는요, blv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blv. 자, 그래서 요 L이 뭐냐? 요 L이 접하는 면이에요. 요 L이 보다 접하는 거죠. 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요 전면의 길이가 L인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 통과를 하더라도 요 길이가 L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별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요 길이가 순간적으로 L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요 순간에서의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V로 전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탐구자료 살펴보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X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기선속의 값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의 곱은 플러스니까 유도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플러스로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공식이 중요하냐? V는 이제 마이너스 n 없애버리고 d파이 b 나누기 dt가 되는 건데, 이 도선을 고정을 시켜놨다 보니까 a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db 나누기 dt.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중요해요. 기울기. 그래서 0부터 1초까지는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3부터 5초까지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1이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부터 3초까지는 이제 기울기가 0이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이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자기 유도의 이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냐? 전류를 만드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뭐냐?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을 시키면 자기장의 수직 방향인 코일의 단면적이 변함으로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계속 변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를 만든다? 전류를 만든다. 그다음 마이크도 뭐를 만드냐? 이제 우리 전기 신호를 보내야 되죠. 그래서 마이크는 뭐다? 전자기 유도의 예가 됩니다. 교통카드도 뭐예요? 전류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카드 띡 1,500원 나갔습니다. 이거 되죠? 무선 충전도 뭐예요? 무선 충전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충전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제 얘 배터리 0이었다가 전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무선 충전도 되고요. 근데 금속 감지기 해서 금속을 탐지해서 유도 전류를 발생을 시켜서 삐삐삐삐 거리는 거니까 요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전기 기타. 그래서 전기 기타는 영구 자석, 그러니까 그냥 자석, 강제성체 센 거. 그래서 영구 자석에 의해서 자기화된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기타 줄 아래에 있는 코일이 음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트랜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기 기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발광바퀴. 자, 발광바퀴도 이제 강제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뭐를 만든다?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난 방지 장치도 이제 여기에 코일이 들어있어서 자성을 제거하지 않은 이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지 않은 채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흘러서 경고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토대로 이제 뒤편에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도 고생하셨습니다.